것을 마무리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이시스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물 계약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선물 계약이 필요하냐? 이 두 번째 얘기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선물 계약을 고를 때 이 선물의 기초, 이 선물 계약은 그 선물의 기초 자산이 가능한 한 그 현물과 내가 지금 해지하고자 하는 현물과 상관계수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금을 뭐 사고자 팔고자 하고 그것을 위한 해지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금 선물을 활용을 해야지 엉뚱하게 상관계수가 떨어지는 주가지수 선물이나 무슨 채권 선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가 이 두 번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지난번에 그 베이시스 리스크 설명할 때 예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만기일 선물 계약 만기일 이전에 반대 매매에 의해서 정산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선물이. 그러려면 거꾸로 어떤 선물 계약을 선택을 해야 되냐면, 선물 계약의 만기일이나 만기월이 지금 현물에서 사고자 팔고자 하는 그 T2 시점보다 나중에 있어야 하고, later than, 그 다음에 가능한 한 가까워야 돼요. as close as possible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만기나 만기월이 소위 그 현물을 사고자 팔고자 하는 그 시점에 가능한 한 가까워야 하지만 동시에 T2 시점 이후에 선물 계약의 만기일 만기월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옵티멀 헤지 레이쇼 가 이 공식에 의해서 주어지는데, 일단 그 공식이 최적 해지 비율을 의미합니다. H값이. 근데 이 최적 해지 비율이란 뭐에 의존을 하느냐? 현선물 계약의 상관계수에 일단 의존을 하고, 그 다음에 현물의 시그마 S, 요 의미는 뭐예요? 현물의 표준 편차 값입니다. 요 시그마 F는 선물의 표준 편차예요. 따라서 그 최적으로 해지를 하기 위한 그 H값은 상관계수에 의존을 하고 각각 현물 선물의 표준 편차에 의존을 한다. 근데 이 식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 이제 해지 비율의 정의부터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해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해지하려는 자산 한 단위에 대한 대하여 해지를 취하게 되는 선물 포지션의 크기를 말합니다. 해지의 목적이 위험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해지 비율이 1일 필요는 없고, 따라서 요 식에다가 이제 그 분산값을 취하고 이 식을 최소화하는 H값을 찾은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분산값을 취한 다음에 1차 미분하고 그 1차 미분한 값을 제로로 놓는 H값을 푼 것이 바로 요 식입니다. 요 식이 바로 조금 전에 나왔던 이 식인 거예요. 그래서 옵티멀 최적 해지 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요런 식에 의존을 하는데, 상관계수, 현선물의 상관계수와 현선물의 각각의 표준 편차에 의존을 하는데, 따라서 최적 해지 비율이 1이 되려면, 최적 해지 비율이 1이 되려면 아주 특별한 경우에 1이 되는데, 그것은 현선물의 상관계수가 1이고 동시에 현물과 선물의 표준 편차가 똑같을 때에, 그때는 최적 해지 비율이 1이 될 수 있다. 그 최적 해지 비율이 1이 되는 것의 의미는 뭐라고요? 해지하고자 하는 자산 한 단위에 대해서 선물 포지션 크기가 1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특별한 그 해지 비율 1은 이렇게 상관계수가 1이고 현선물의 그 표준 편차가 똑같을 때에 성립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1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최적 해지 비율은 1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퓨처라고 하는 것은 주가지수 선물이죠. 주가지수 선물을 활용해서 해지를 할 때에 필요한 선물 계약 수입니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는 미래 시점에 팔게 되잖아요. 따라서 팔 때 그 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주가지수 선물을 활용을 한다 하면은 숏해지를 해야죠. 숏해지를 할 때 필요한 선물 계약 수입니다. 이게
선물 계약수는 어떻게 계산이 되느냐?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가치 P에다가 이 포트폴리오의 베타 값을 곱해줘요. 이 베타는 그 CAPM에 나오는 그 베타입니다. 체계적 위험을 측정하죠. 베타는. 그 베타 값이 높으면 어떻게 돼요? 시장 움직임에 비해서 포트폴리오 움직임이 굉장히 크게 움직이는 거예요. 크게 급등하기도 하고 크게 폭락하기도 하고, 베타 값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 움직임에 대해서 이 포트폴리오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적게 움직이는 거죠. 그 베타 값과 포트폴리오 값을 곱해서 뭘로 나눠줘요? 하나 선물 계약의 선물 계약 하나의 가치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야지만 내가 필요한 선물 계약 수가 계산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예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여기 예제를 활용을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500만 불이에요. 그리고 이 500만 불의 베타 값이 1.5입니다. 그러면 베타 곱하기 P의 값이 얼마입니까? 1.5 곱하기 500만 불이니까 750만 불이죠. 이걸 뭘로 나눠줘요? 선물 한 계약의 가치로 나눠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선물 한 계약의 가치 F값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지금 선물 지수가 1000이면 이 1000일 때, 이건 S&P 500 선물 지수를 의미합니다. 주가지수 선물 지수, S&P 500 주가지수 선물 지수가 1000일 때에 이 한 포인트의 가치가 250달러입니다. 따라서 1000인 지수의 한 계약의 가치는 25만 불이 나와요. 그러니까 250불 곱하기 현재의 주가지수 가격, 선물 가격 1000 해서 25만 불. 요걸로 이게 뭐예요? 요게 바로 선물 계약 하나의 가치입니다. 지금 가격이에요. 지금 주가지수 선물 가격이 1000일 때 한 선물 계약 하나의 가격 가치가 25만 불이기 때문에 필요한 선물 계약 수는 750만 불을 25만 불로 나눠준 값입니다. 그럼 30이 나오겠죠. 30개의 선물 계약을 팔아야지만 완전히 해지가 된다. 완전히 해지가 되면 마치 무위험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의문이, 그러면 못하러 무위험 채권을 사갖고 있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선물 30계약씩 팔아가지고 인위적으로 무위험 채권을 만드느냐? 그 이유는 이럴 경우에 뭐가 적게 든다? 해지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 거래 비용이 더 적게 들어요. 아니면은 갖고 있는 주식 포트폴리오를 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주식 포트폴리오를 다시 사야 되는데, 그때 주식을 통한 거래 비용이 주가지수 선물을 통해서 해지하는 것보다 거래 비용이 더 든다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경제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주가지수 포트폴리오를 활용해 갖고 해지를 하게 되면 시스테매틱 리스크, 체계적 위험만 해지가 되기 때문에 비체계적인 위험은 살아 있어요. 그 얘기는 비체계적인 위험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더 좋다는 얘기죠. 굳이 무위험 채권을 안 사고 포트폴리오는 포트폴리오대로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주가지수 선물을 통해서 팔아서 마치 무위험 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해지를 하는 것이 충분한 장점이 있다 하는 얘기가 여기에서 이 공식을 활용하는 건데, 이 공식을 이 경우는 1.5에서 0.75를 뺀 베타 대신에 1.5에서 0.75를 뺀 만큼의, 아까 그 공식에다가 베타 대신에 1.5 마이너스 0.75 한 값만큼만 주가지수 선물을 팔면 되고, 이 경우는 베타 값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2.0 마이너스 베타 대신에 2.0 마이너스 1.5 한 그만큼의 주가지수 선물을 더 사면은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베타 값이 더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롤링 더 해지 포워드는 용어만 아시면 되는데,